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의 앰프에 조금 더 가까운 모양의 그런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커런트 소스가 자리하고 있던 위치인데요. 이 커런트 소스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는 PMOS 트랜지스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VG가 결정되어 있고 VDD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 PMOS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게이트 간의 전압이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Q2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기만 하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한이라는 얘기는 이 V 아웃의 볼티지가 변화하게 되면은 Q2의 커런트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얘를 이제 커런트 소스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단 피모스 트랜지스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앰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커런트 소스처럼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 아웃이 변할 때 Q2에 커런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RO2라는 이 저항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이 개념상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이 B의 서킷은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이냐 아니면 그냥 라지 시그널 서킷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건 그냥 아직까지는 라지 시그널 모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위에 있는 Q2 트랜지스터의 커런트가 DC 커런트인 I를 그냥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VO가 변했을 때 변화하는 그 델타 I를 이 R02로 모델링하고 있는 그냥 라지 시그널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이 DC 전압을 고정한 상태에서 스몰 시그널 볼티지 VI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이 C로 표현하고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Q1 트랜지스터를 이제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인 GM과 R5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한 거죠. 스몰 시그널 VGS가 들어오고 있을 때 이 Q1에 흐르는 커런트가 GM 곱하기 VGS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Q1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은 이 커런트와 함께 이 RO1이라는 아웃풋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Q1 트랜지스터의 모델을 대체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컴포넌트는 이렇게 바뀌죠. 가령 VDD 전압, 여기는 AC적으로는,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지 않는 커런트 I, DC 커런트 이 I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오픈으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풋의 입장에서 보면, 아웃풋의 관점에서 보면 RO2라는 이 저항이 VO와 VDD, 지금 이제는 AC 그라운드로 대체되어 있는 이 그라운드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저항이 여기 RO2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서킷의 최종적인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트 서킷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등가 회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요 Q2와 VG 이 회로는 어떤 식으로 바이어싱이 되는가 라는 건데, 그 다음 장에 있는 슬라이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취하는 방법인데요. 이 I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커런트가 있고요. 그 커런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I 레퍼런스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느냐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가정하기는 이렇게 잘 디파인이 되어 있는 I 레프라는 이 커런트가 있고, 그 커런트를 Q3에서 흘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I 레프에 의해서 Q3의 게이트 전압이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은 회로가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게이트 볼티지를 Q2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 복사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얘가 여기서 보시는 요 VG의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Q2와 Q3가 똑같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 IRF라는 커런트가 여기에 복사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완전한 복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노드의 볼티지와 요 노드의 볼티지와 요 노드의 볼티지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게이트 볼티지는 Q2와 Q3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드레인의 볼티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커런트가 미세하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같게 저희가 커런트를 카피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Q2에 집중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 Q2 트랜지스터. 요 Q2 트랜지스터는 지금 게이트의 볼티지는 고정해 놨죠. 요 게이트 볼티지는 VSG를 DC VSG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Q2의 소스와 드레인 간의 볼티지, 이걸 V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V가 변화할 때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Q2를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플랫에서 보여주는 게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VSD 솔사 드레인의 변압차가 상당히 작다면 이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요 영역, 이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 될 거고, VO가 충분히 떨어져서 이 VSG, 이 볼티지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커런트가 어느 정도는 일정한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볼티지가 바뀌었을 때 커런트가 여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미세한 커런트의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RO라는 것을 도입했고요. Q2의 RO이기 때문에 RO2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슬롭이,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슬롭이 1 over RO2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Q2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 V에 의해서 플랫한 것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달리 생각할 것, 얘를 달리 표현할 거는,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아웃풋 볼티지 VO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그라운드와 요 아웃풋 노드의 볼티지 차를 VO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VO에 따라서 똑같이 Q2에 흐르는 커런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VO는, 이 정체는 뭐냐면 VDD에서 요 V를 뺀 거죠. 요 V를 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그림에서 VO와 VDD-V에 따라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X축으로 반전을 시키고 VDD만큼 쉬프트를 시키는 거죠. 다시 하면 V가 0인 지점은, 요 V가 0인 지점은 VO가 VDD 지점이 될 거고요. VDD를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 그러면, 가령 2분의 VDD인 지점이다 그러면, 2분의 VDD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크로싱을 할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VO에 따라서 Q2에 흐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커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엇을 했느냐? VO에 따라서 Q2에 흐르는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 지금 그 그림이,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이 얘예요. 얘는 뭐냐면 VO에 따라서 Q2에 흐르는 커런트, 다시 얘기하면 Q1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Q1의 입장에서는 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일종의 로드예요. 그러니까 Q1이 GM을 제공하는 스테이지고, 나머지가 이제 로드, 그 R 로드, RL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로드처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로드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좀 전에 저희가 그린 그림이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왼쪽 그림에서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그 로드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 로드의 커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 커브는 뭐냐? 파란색 커브는요, Q1 트랜지스터의 관점에서 이제 Q1 트랜지스터 관점에서 이 인풋 볼티지에 따라서 아웃풋 커런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아웃풋 볼티지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Q1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인풋 볼티지, 그 다음에 아웃풋 볼티지,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이제 이 커런트가 되죠. ID1, Q1을 통해서 흐르는 커런트, 그리고 지금 인풋 볼티지는 여기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Q1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개의 커브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X축은 여전히 아웃풋 볼티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로드는 아웃풋 볼티지 V5에 따라서 로드가 어떤 식의 커런트를 흐르는지를 표현한 거였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선은 이제 인풋 볼티지가 각각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어떤 선을 따라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커런트를 한번 보시면 Q2에서 흐르는 커런트와 Q1에서 흐르는 커런트는 동일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어떤 게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Q1, Q2만 딱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Q1에 흐르는 커런트와 Q2에 흐르는 커런트는 같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게 동작 영역을 명확하게 디파인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요 로드 커브라고 얘기한 요 원래의 이 하얀색 커브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커브가 교점을 만나는 지점만이 이 트랜지스터가 가져갈 수 있는 동작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이게 이 트랜지스터가 가져갈 수 있는 동작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 볼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다시 하면 인풋 볼티지가 이만큼일 때는 아웃풋 볼티지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인풋 볼티지가 이런 볼티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아웃풋 볼티지가 여기가 될 거고요. 처음부터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풋 볼티지가 VT보다 낮다. 그 경우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VGS1이 VT보다 낮다. 이런 케이스인데, VGS1이 VT보다 작을 때는 이제 커런트가 사실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 딱 만족하는 솔루션이 될 거고, 그 아웃풋이 이제 VDD로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VI에 따라서 V5만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게이트 볼티지를 천천히 올려요.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게 이제 트라이오드의 영역에 있는 요 영역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 볼티지를 더 올려서 아웃풋 볼티지는 점점 떨어지고, 게이트 볼티지를 올렸을 때 이런 지점이 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딱 Q1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여기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게이트 볼티지를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아웃풋 볼티지가 밑으로 훅 떨어지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영역까지 오게 되면, 그러니까 게이트 볼티지를 많이 올리게 되면 아웃풋 볼티지가 많이 떨어지고, 그때는 Q2 트랜지스터가 이제 다시 트라이오드 영역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Q2라고 그러죠. Q1 트랜지스터가 이제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게이트 볼티지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연장되고 게이트 볼티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양을 띠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웃풋 볼티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롱 테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인풋 볼티지가 바뀔 때 아웃풋 볼티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림을 얻어낸 겁니다. 이걸 회로를 놓고 조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